이제 종종 저를 부러워하는 그런 친구들이 유튜브에 와서 이런 댓글을 많이 남깁니다. 님 조세 성병 존나 그득할 듯. 님 존순진 베이비의 엄청난 병균이 그득그득할 듯. 사실요, 솔직한 얘기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잖아요. 저 진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. 왜냐면은요, 사실이거든요.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. 한 달에 최소 5명, 많을 때는 제가 진짜 한 7명 정도랑 만나고 다닙니다. 워낙에 또 제가 이 나이가 돼서도 20대 못지않게 성욕이 엄청 나거든요. 그리고 주기적으로 존예들 만나가면서 제 성욕을 막 발산할 수 있게끔 이 친구들 덕분에 저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긴 합니다만, 이렇게나 문란하게 여자를 만나고 다니면은 사실 제 몸이 많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. 뭐 의학적으로도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라고 누가 저한테 질문을 던진다면은 건강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라고 아마 대답할 것 같아요. 물론 제가 막 아무거나 막 주워 먹고 다니진 않습니다. 최대한 깨끗한 거 먹으려고 하긴 해요. 그래도 물리적으로 한 100명 가까이 되는 여성들을 한 2년 정도 사이에 1년에 50명 정도씩은 만나다 보니까 스스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어떤 생각? 망했다. 이런 생각. 심지어요, 어떤 애는요, 자기 막 약 먹는다고 노콘으로 해달라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여대생들도 있었으니까요. 뭐 말 다 했죠. 근데 또 이제 저도 별로 현명하지 못한 게 그거 보고 또 좋다고 아랫도리 풀고 폭풍 74를 해버린 저도 어른스럽지 못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들었죠. 이대로 되면은 어른이 되기 전에 내가 글러먹겠다. 글러먹은 어른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왜 이런 거 있잖아요. 어릴 적에 내가 생각하던 상상하던 어른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유명한 청놈 새끼 한 명, 약간 이런 느낌이 된 거죠.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사진에 보이고 있는 정말 오랫동안 만나고 있는 제 어여쁜 여자친구 몰래 병원을 좀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이미 내가 혹시 다른 여자한테 무언가 병균을 얻어와서 여자친구한테 옮겼으면은 너무 미안하잖아요. 그래서 여자친구가 알게 되기 전에 미리 뭐가 뭔지는 그래도 알고라도 이 사과를 하려고 좀 알아봤습니다. 그래 병원에 다녀왔고요. 그리고 얼마 전에 병원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. 사실 결과가 조금 더 빨리 나왔었는데요. 확인을 제가 좀 많이 늦게 했어요. 그래서 그 결과가 득실득실 할 걸로 예상되는 제 존슨준 베이비의 이 균은요, 놀랍게도 아다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나왔습니다. 무슨 뜻이냐면 아주 깨끗하다라는 거예요. 방에서 아무랑도 경험한 적 없는 여러분들이랑 제 이 존슨준 베이비가요 똑같을 정도로 엄청 깨끗하다는 거죠. 오히려 여러분들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죠. 여러분들 이거 검사하는 거 생각보다 돈이 좀 나가거든요. 여러분들 적어도 담배는 한 10값은 너무했다. 그래도 6값에서 10값 정도는 사야 될 거예요. 그죠? 한국 지금 담배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돈을 내야 됩니다. 근데 한 번도 검사 안 한 여러분들보단 적어도 제가 깨끗하다는 거죠. 왜? 여러분들은 저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아직 열어보지 않았으니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, 뭔가가. 아니 뭐 목욕탕에서 얻어왔을 수라도 있겠지, 그지? 그런 여러분들보다 중고로 뭐 어디 중고나라에서 실리콘 사가지고 거기로 딱 껴가지고 딸딸기한 여러분들보다 의학적으로 검증받은 내가 더 깨끗하다라는 이 비틱질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. 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. 매독도 없고요, HIV도 없고요, 기타 등등 다 음성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. 매년 50명씩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저랑 집에서 딸딸기만 하는 악플다는 애들이랑 누가 더 이득일까요? 아니 뭐 병균을 난 얻은 것도 아니니까, 그죠?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 앞에 당당하게 가서 란제리 입히고 놀면 될 것 같아요. 자기야 사랑해. 자,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 쓸데없는 얘기 좀 각설하고요. 4분 정도 떠들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빅특질을 한 이유는요, 자랑질 말한 거죠. 여러분들이 저처럼 여자 만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악플을 달는 친구들처럼 너는 뭐 병이 많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. 뭐 그래서 뭐 성병이 많으니 어쩌하느니라고 이렇게 까내리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. 그죠?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짝사랑하는 학창시절에 옆에서 우러러보던 그런 친구들도 결국에는 너랑 나랑 이렇게 둘이만 남으면은 그 여자애들은 당연히 저랑 잘 겁니다. 그죠? 제가 이런 식으로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, 이제부터 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오늘 영상의 포인트이기도 한데
아, 내가 저 남성처럼 될 수 없다. 그러면 까내려야지. 라고 생각을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고쳐 먹어서 저 사람은 무슨 짓을 하길래 나름 괜찮은 여자애들이 저 남자랑은 자지? 왜 나랑은 안 자고 지금 여기서 얼굴 없이 마이크 앞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이 남자랑 자는 거지? 라는 거를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간에 그 전에요. 상대방이 부러우면은 최대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이제 꿀팁을 먼저 알려드릴 건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요. 트로피걸 전략이랑 헤일로 이론입니다. 트로피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대회에서 상 받으면은요. 이런 식의 트로피를 받죠. 그죠? 그러면은 이 트로피 되게 자랑스럽잖아요. 꺼내두고 싶잖아요. 이 트로피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사용됩니다. 트로피걸은요. 쉽게 말하면은 굉장히 우러러 볼 수 있을 것 같은 고등급의 여성을 지칭합니다. 지금 제가 오랫동안 사귀고 있는 일본인 여자친구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해요. 이 친구가요. 진짜로 어디 같이 걸어 다니면은요. 힐을 딱 신잖아요. 키가 180 정도 돼요. 왜냐면 원래 키가 이 친구가 171 정도 돼요. 172인가 1인가 뭐 그럴 겁니다.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 키가 175 정도거든요.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살짝 굽있는 거 신어버리는 순간 저랑 똑같거나 저보다 커져요. 그리고 저도 살짝 굽있는 걸 껴줘야지 이 친구도 마음 놓고 굽있는 걸 낄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. 그렇다 보니 뭐 몸매나 얼굴이나 딱 봤을 때 기럭지라던가 어디 밀리는 게 하나 없거든요. 또 워낙에 보시면 알겠지만 몸매에 좀 자신을 있어 해요. 그래서 제가 이 친구랑 지금 만나서 벌써 6년, 7년 다 돼가는데 왜 6년, 7년이라고 얘기한 거냐면 연수로 세면은 7년 정도 되는 거 같고 횟수로 세면은 뭐 6년 정도 되는 거 같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. 이 친구가 이 긴 시간 동안요. 얘도 나랑 같이 나이를 먹어가잖아. 근데 매번 철저하게 몸매 관리, 체중 관리해서 자신 있게 노출 있는 옷을 입어줍니다. 이게 그냥 허벌나게 나 창녀야 하고 입는 게 아니라 되게 센스 있게 TPO에 맞춰서 노출을 줘. 그렇다 보니까 저도 옆에 있으면서 매번 긴장하게 되고요. 아, 얘가 진짜 시간이 지나도 내 앞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구나. 얘 계속 꾸미는구나. 철저하게 자기 관리 하는구나를 저도 계속 옆에서 보면서 느끼고 다른 데 같이 데리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아, 좀 자랑할 만하다. 아, 이게 내 여자친구다. 라고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. 제가 이렇게까지 여자친구 자랑을 왜 많이 하냐면요.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네 여친 잘났다 그래 하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.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근데 이게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들도 우아하게 된다는 거예요. 정말 당연하게도요.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. 트럼프의 아내들도요. 사실 그 시절 굉장히 유명한 트로피걸들이었습니다. 트럼프가 아내가 좀 여러 번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서 만나서 정말 오랫동안 만나고 있는 아내가 이제 멜라니아 트럼프인데 이 멜라니아 트럼프가 예쁜 것도 되게 예쁘지만 뇌생녀죠. 굉장히 유명합니다. 심지어 딸도 똑똑하고 아들들도 다 똑똑하고 심지어 엄마가 다른데 형제들 사이가 다 좋아요. 무슨 가정교육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은 가정교육을 한 것 같아. 트럼프라는 사람의 도덕적인 정치적인 뭐 그런 걸 평가하기 이전에 적어도 아버지로선 성공한 사람이 확실합니다. 그 전에 이런 현재의 아내, 이 괜찮은 아내를 옆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본인도 위강이 좀 살죠. 또 멜라니아 트럼프 본인도 트럼프에 대한 위강을 잘 살려주는 그런 느낌.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? 자, 그래서 이제 슬슬 여러분들 알아차렸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. 트로피걸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남성 옆에 고등급의 여성이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. 이 존재하기만 하면은요, 그 남성 역시도 능력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. 좀 능력 있어 보인 남자들이 실제로 고신장 여성을 선호하는 것과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. 실제로 예전에는 무조건적으로 얼굴 원툴이었던 게 아니에요. 예전에도 어느 정도 신장이 있는 여성, 뭐 엄청 큰 거를 선호한 건 아닌데 적어도 165 정도 되는 여성들을 굉장히 선호했고 이건 지금까지도 똑같습니다. 또 요즘에는 조금 달라지고 있죠. 이제 트렌드가 이 장원영이 등장했냐 안 했냐의 이 비포 애프터 이 미에 대한 기준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. 실제로 장원영이 등장한 이후로부터는 여성에게도 고신장 160 후반대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. 뭐 그만큼 대한민국 평균 남성 신장이 175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도 될 겁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게요. 여러분들 옆에 장원영이 있는 거야.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원영 남자친구인 거지. 생각만 해도 막 기분 좋죠.
상상해봐봐. 기분 좋잖아요. 그죠? 여러분들이 원형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남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.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. 저 새끼 뭐지? 야, 세금 더 내. 아, 담배 땡긴다. 뭐 이 정도 반응 아마 나올 겁니다. 여성들은 그런 고등급인 원형을 보고 원형 옆에 있는 여러분들을 동시에 쳐다보면서요.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예요. 원형이는 왜 저딴 새끼를 만나지? 왜 저런 남자를 만나지?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요. 저런 남자를 왜 만나지를 생각하게 되면은요, 저 남자는 뭐지라고도 생각하게 될 수 있죠. 그래서 몇몇 여성들은 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겁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저 남자한테 뭐가 있나? 그래서 원영이가 만나나? 라는 의심이나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의심과 의구심, 관심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. 호감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. 뭐가 됐든 간에 이 두 개로 의심과 의구심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이거를 락스타 효과라고도 부르는데 쉬운 말로는 후광 효과라고도 이야기합니다. 즉 헤일로 효과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트로피컬 전략을 들고 가면은 그때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효과가 바로 헤일로 효과라는 겁니다. 저 남자 뭐 있나?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, 무능력이 능력 있어 보이게 만들고, 평범한 얼굴도 예쁘고 잘생겨 보이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최근에 논란이 한번 됐던 그 누가 생각난다고 해도요, 여러분들 기분 탓입니다. 뭐가 됐든 간에 존예랑 사귀게 된다면은 여성의 상승원 욕구랑 맞물려서 이 예쁜 여자를 만나는 남자, 능력 있는 남자, 그리고 이 능력 있는 남자, 저 남자 나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플로우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. 정리 한번 해볼게요. 자,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예요. 제가 처음에 5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비틱질도 하고 제 여자친구 소개를 굉장히 길게 떠들었었죠. 그죠? 트로피컬, 쉽게 말하자면 고등급 여자를 꼭 둬야 된다. 왜 둬야 되냐? 요즘에 이 원형이 옆에 내 있다는 것처럼 상상 한번 해봐라.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? 특히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원형 옆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새끼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의심과 의구심이 관심과 호감으로 전환이 될 거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플로우가 바로 저 남자 나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예쁜 여자를 만나고 있는 무언가 있을 것 같은 관심과 호감, 의심과 의구심이 전환되어서 저 남자 혹시 능력 있는 남자 아니야? 그렇다면 나도 능력 있는 남자인 저 남자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플로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그걸 여러분들의 평소 스테이터스에서 바이브로서 걸어다니기만 해도 뿜뿜 뿌어낼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겠죠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들도 꼭 고등급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트로피컬 전략을 꼭 써야 된다는 겁니다. 제 주변에도요, 이 전략을 굉장히 잘 쓰는 강사가 한 명 있어요. 이 강사도 처음부터 고등급 여자를 막 만나고 다녔던 것도 아니고 고등급 여자를 만났다고 해도 그 여자가 이 남성의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이해해 주는 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. 현재 제 여자친구도요, 제가 여러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100% 납득하고 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. 매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내가 모르게끔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왜? 여성은 이거 좀 얘기하면 되게 길어지는데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겠지만 요약만 하자면은 남성과 다르게 여성은요, 신체적 관계에 의한 불륜보다는 마음이 떠났냐 안 떠났냐, 즉 마음에 의한 불륜을 훨씬 더 중재로 평가합니다. 그래서 제가 성욕이 강해서 여러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, 그리고 그게 전부 다 섹파 또는 원나잇에서 끝난다라는 걸 매우 잘 알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나 혼자뿐이야, 나 한 명만 진짜 사랑을 저 남자 현생애로부터 받을 수 있어를 알고 있는 친구라서 정말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만나고 있는 제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의 이야기였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강사 중에서도 실제 하고 있다라는 거고, 많은 강사들이 이걸 또 실현하고 있냐라고 되묻는다면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. 자, 아무튼간에 지금까지 소개했던 이 긴 이야기, 벌써 15분째 영상이 흘러왔는데 이게 제가 여러 여자를 만나는 전략이 정말 다양한데 겨우 그 중에 하나의
이야기를 제가 드린 거일 뿐입니다. 저런 여자를 만나는 저 남자, 저 현생주의자, 나도 만나보고 싶다, 가지고 싶다, 이 심리를요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. 근데 여러분, 제가 이게 여러 전략 중에 딱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한번 들어봐봐요. 이것 말고도 더 많은 방법들 제가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, 일단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, 오늘 영상 정리하면서 매번 정리하는 똑같은 내용 또 나갑니다. 남자는 리얼리스트처럼 보이는 로맨티스트예요. 굉장히 현실주의자처럼 차갑게 보이고 냉정해 보이고 논리적입니다. 실제로 남자는 그래요. 근데 사랑꾼이 되어버리면은 이 논리가 무너지는 게 남자고요. 오히려 감정에 치중된 로맨티스트처럼 보이는 여자들은요 사실 되게 리얼리스트예요. 아까 상승혼 얘기, 뭐 하이퍼가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여자는 되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결국에는 사랑을 선택하기 이전에 논리적인 사고 구조가 들어가는 게 여자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이거를 상시 인정하고 상시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. 내가 지금 여자를 앞에 상대하고 있을 때 내가 내 존슨주의 숙주구나, 내 존슨주의 노예구나,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요, 내가 이걸 인지하고 통제하고 있으면은 어떤 결과가 바뀔까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. 제가 그래서 마인드셋이라는 걸 강의에서 되게 강력하게 강조합니다. 아니 뭐 스킬적인 걸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뭐 도구를 주는 것도 아니고 왜 마인드셋이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실제로 제 강의를 진행하는 중에 여성에게 끌려가기만 하는 그런 연애가 아니라요, 여성에게 자신의 이 생각을 전달하고 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올 수 있게끔 자신이 주도하는 그런 연애를 만들어 나가는 수강생들이 이 마인드셋 하나만 잘 탑재해도 알려준 것 그 이상의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스킬적인 부분을 제가 알려주기 이전에 이 마인드셋을 무조건 강조합니다. 그리고 이 마인드셋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릴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. 자, 그래서 제 수강생들은 남성 프레임 주도의 연애, 여기서 말한 프레임은요 고등급 저등급 내가 뭐 싸가지 없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프레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, 여러분들의 인생 가치관, 여러분들의 생활 태도,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, 이런 걸 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여성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가 바로 프레임의 정의이고요. 자, 이 남성 프레임 주도의 연애를 하게 된 우리 수강생들,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. 어떻게 가능했냐? 이 여자만 있는 게 아니다. 내가 지금 내 존슨즈에 져서 여성과 불공정거래하면 내가 손해본다. 내가 지금 이 여자 처음 만났는데 밥 사주고 뭐 사주고 뭐 다 해주는 거 아니다. 그건 내가 지금 내 존슨즈의 노예가 돼서 불공정거래하고 있는 잘못된 비논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. 거꾸로 이 여자가 내 프레임에 들어왔으면 이 여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도 이 여자를 사랑하면 그제서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. 사랑이 뭐예요? 그땐 다 퍼줘도 돼요. 왜? 사랑이니까. 그때 되면 이미 불공정거래라는 게 아닌 거지. 하지만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사랑에 멋대로 빠져서 이 여자가 아직 리얼리스트인데 여러분은 혼자 멋대로 로맨티스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. 제 수강생들이 잘했던 이유는요, 이런 마인드셋과 함께요, 폰게임 마스터 1기 수강생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사진에 보이고 있는 제 수강생들처럼요 변하고 싶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제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요, 유튜브에 공개할 수 없는 진짜 끈덕지근한 수위랑 진짜가 알려주는 그런 무료 강의인 세션에도 참가를 해보고, 그러고 나서도 나도 진짜 지금 떠들고 있는 이 남자처럼 여자 여러 명 만나보고 싶다, 진짜 쟤는 뭐가 있기 때문에 여자를 여러 명 만나는 건가,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은 그때 이제 유료 강의를 수강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. 지금요 제가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면서 1대1로 수강 방식을 바꿔서 이미 수강생이 4명 정도 늘어났어요. 하지만 저는 더 수강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직까지도. 올해 들어와서 벌써 4명입니다. 매달 1명 정도 추가로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 지금 당장 와서 이 영상이 끝나면은 텔레그램으로 기어들어와서 지금까지 이 남자가 어떤 여자들 만나고 다녔는지, 와씨 이런 내용 여기에 올려도 되는 거야 싶은 내용들 싹 다 확인해 보시고 난 다음에,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부러워하고 있을 건지 여러분들도 행동에 옮길 건지는 선택에 달렸습니다. 저는 또 자극적인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